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지지와 저항 개념은 외환매매에서부터 축적된 경험에서 확립된 개념이기에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닌 처음 보는 내용일 것이고 선물 매매하시는 데 있어 실용적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마 이전 영상들 중에서 RSI, 볼린저 밴드, 추세선 등 기본 개념 영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다는 처음 봤다 혹은 신기하다라고 봐주신 분들이 많았던 이유가 아마 대부분 선물하시는 분들은 RSI는 과매수 과매도, 볼린저 밴드는 이탈시 역추세, 추세선은 리테스트나 이탈시 역추세 이런 제일 기본적인 방식으로만 사용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씁쓸한 현실인데 매매 지표의 개념은 투자자들이 매매 수익을 올리는데 용이하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유명한 지표들인 RSI, 볼린저 밴드, 그리고 지표는 아니지만 매매 개념인 추세선 그리고 지지저항선 이런 것들이 주식, 코인, 외환, 지수 이런 거 다 통틀어 가지고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손실보게 하고 죽게 만든 매매 지표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현실이지만 모두들 동의하실 겁니다. 한 개념이라도 제대로 파시는 게 여러 개념 두루두루 알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 저는 지지선, 저항선 이렇게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실전 매매에서는 딱 지지나 받거나 저항만 받는 선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뭉쳐서 영향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단순하게 3회 이상 같은 가격대에서 지지나 저항을 준 선을 영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번 돌파를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를 이제 고스트피드로 제가 그려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이 중 한 가지는 영향선이라고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예시를 천천히 살펴보셔도 좋고, 이 중에서 한 가지가 영향선이 아니거든요. 한번 멈춰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왜일까요?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최근 저항이나 지지를 받았으면 여전히 영향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4번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번은 지지, 2번은 저항, 3번은 지지, 4번은 돌파죠. 5번은 지지, 6번은 저항이죠. 4번은 돌파라서 안 됩니다. 제일 최근 영향선에 영향을 받은 게 돌파면 무조건 안 됩니다. 하지만 제일 이제 4번이 다시 이렇게 돌파 이후 지지를 준다면 영향선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또 질문입니다. 영향선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수능의 출제 주체는 평가원입니다. 목적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자격증 시험이나 공시 등 세상 여러 시험은 다 출제 주체자가 있고 목적도 있습니다. 응시자들은 출제자의 목적에 맞게 이뤄내면 합격과 보상이라는 달콤함이 따릅니다. 코인 선물은 보겠습니다. 출제 주체는 좋게 말하면 마켓메이커, 나쁘게 말하면 중단기 세력입니다. 출제 주체인 마켓메이커의 의도는 응시자인 여러분과 제가 손실을 보거나 청산을 당해서 보다 큰 돈을 잃는 겁니다. 개인의 손실이 마켓메이커와 거래소의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평가원이 내는 문제가 수능이면 마켓메이커가 내는 문제는 뭘까요? 차트입니다. 애시당초 해외에서는 MM이라고 유동성 공급자, 시장 조성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바이낸스에서는 이 MM이 있어야지만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거래하고 있는 업비트에서도 무조건 이 MM이란 게 있습니다. 영향선 또한 이 세력들이 만드는 겁니다. 목적은 개인들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답 나왔죠? 제가 생각한 답입니다, 물론. 영향선 누가 만드나요? 세력.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더 물었었죠. 왜 만들까요? 개인들을 속이기 위함. 자, 한 영향선이 계속해서 지지나 저항을 받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심리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반복적인 결론에는 귀납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시나요? 파블로프의 개인가? 그
종 계속 치고 먹이 주면은 결국에 종만 쳐도 침 흘리게 되는 그거 있잖아요. 이름 맞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지받고 여기 지지받고 여기도 지지받고 여기 저항받고 저항받았네. 그럼 여기도 저항받겠다 해가지고 저항받을 줄 알고 영매수로 이제 저항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여기서 다시 올라가 버린 거죠. 이게 타임프레임이 커가지고 아마 선물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갔으면 청산해 줬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 계속 속게 만든 다음에 한 번 거짓말을 쳐버리면은 선물은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계속, 왜냐면 속게 만들면은 점점 크게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선물은. 사람 심리상.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를 들어, 여기도 지지받고 여기도 지지받았네. 이번에도 지지받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확신과 안심은 지지나 저항을 많이 받을수록 더 커지고 더 공격적인 투자, 그 다음 마지막에는 결국 인생 베팅을 하게 됩니다. 세력들은 그걸 노리고 그때 지지나 저항을 받지 않고 돌파시키거나 여기처럼 돌파시키거나 여기 돌파시켰죠. 그리고 돌파시키는 척 휩소를 주고 최대한 많이 물리게 한 다음에 역방향을 주는 거죠.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이죠. 이건 절대 불변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돌파하는 거나 휩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속이기 위해서 이 영향선으로 무조건 한번 오게 되어 있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영매매로 쓰는 겁니다. 무조건 돌아온 이 선으로 세력들은 속이려고 개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 선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됩니다. 일단 1번 아까 그 6가지 퀴즈 낸 것처럼 개념상 영향선이 맞냐? 2번 영향선과 충분히 뭔가? 자, 1번에서 중요한 거는 포털이나 유튜브에서 강조하는 영향선이면 좋습니다. 조금 넓은 프레임에서 본다면 단타에서 하면은 조금 뭐 고려해야 될 게 많긴 하지만 뭐 조금 더 타임 프레임을 넓게 봐가지고 한 뭐 타임 프레임을 뭐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진입하고는 한 한두 번 진입까지 조금 좁게 본다면은 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강조하는 뭐 지지 저항선, 영향선 이런 거면은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대중이고 개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향선일수록 뭐 좋은 영향선입니다. 왜냐면 그들도 결국 속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다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결국에 영향선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 있잖아요. 영향선 누가 만드나요? 세력 왜 만드나요? 개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거 목적에 맞는 거죠. 영향선과 충분히 뭔가 이거는 결국에 하는 매매가 역매매이기 때문에 뭐 손익을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영향선과 멀어야지만 손익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선과 멀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 여기서 보죠. 일단 세 번의 지지를 받았지만 최근 돌파를 당했죠. 하방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향선이 아닙니다. 개념상. 아까 6가지에서 예시 들어드렸죠.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영향선에서 이제 저항을 줬네요. 그럼 이제 영향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영향선의 개념이 맞습니다. 여기 아까 들은 1번 개념상 영향선이 다시 맞아진 겁니다. 1번이. 이제 그러니까 영향선과 최대한 멀어졌을 때 영매수로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영향선으로 다시 한번 올 수도 있겠다라고 관점을 잡고 매수를 이제 롱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롱을 잡아도 됩니다. 익절은 무조건 영향선 부근에서 하는 겁니다. 영향선까지 접근했을 때. 자,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이제 일단 익선해줬죠. 이제 되게 이게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게 보통 휩소를 이 정도 되면 주는데 한 번 더 저항을 줬죠. 여기서 한 번 더 저항을 줬다는 말은 지금 아직 영향선으로서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는 말은 다시 영향선과 멀어질 때 롱을 또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영향선으로서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고 아직 영향선으로서의 개념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은
이게 맞다는 거죠. 영양소는 누가 만드나요? 세력이 만들었다. 왜? 개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개인들을 속이기 위해서면은 어떻게 속이는 거냐? 다시 영양선으로 접근시켜가지고 힙소를 주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돌파시켜서 이제 역방향 잡은 사람들이 물리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로 다시 오게 만든다. 오게 돼야 되니까 속이려면은 그죠? 그러니까 힙소를 줘도 영향선으로 와야 되고 돌파를 시켜도 영향선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영향선 올 수밖에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영매수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롱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옛날에 이제 강의를 했을 때 뭐 이게 영양선까지 말아올 확률이 되게 높은 방식이라 가지고 손절을 조금 넓게 잡고 고속률로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 가지고 뭐 딱히 뭐 손절이 제가 손절을 딱 1대1로 잡으라고 뭐 통상적으로 그냥 뭐 손절을 몇 대 몇으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는 그냥 1대1로 잡으라고 권장드리고 있긴 한데 뭐 조금 더 넓게 잡아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승률이 뭐, 뭐 생각보다 조금 더 높은 매매 방식이라 가지고 뭐 5대 1로 잡아도 괜찮을 겁니다. 심리상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는 익절된 타점이죠. 다만 돌파해줘서 이제 여기와는 다르게 여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갔다가 바로 아래로 줘서 영향선으로서의 개념이 살아있던 거죠. 하지만 여기는 돌파해줘서 영향선으로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지지를 해줘서 영향선으로서의 개념이 이렇게 살아는 났지만 영향선과 충분히 멀지가 않아서 이건 뭐를 위배한 거죠? 2번을 위배한 거죠. 영향선과 충분히 멀지 않아서 영매매 매매 방식이니까 뭐 진입하는 자리가 나오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여기서 숏을 진입하는 생각은 하면 안 되죠. 이후 하방 돌파부터는 뭐 영매수 여기서부터는 롱을 진입하면 안 되죠. 왜? 개념상 영향성이 아니니까. 최근 영향을 받아야지만 이제 지지나 저항을 받아야지만 영향성으로 개념이 맞다고 했죠. 최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아닌 거죠. 영향선으로서의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당장 지난주 며칠 실제 매매에 쓰일 수도 있었던 단타용 분봉에서도 한번 영향성을 볼까요? 불과 일주일 전 며칠간의 차트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개념으로, 일주일 전이 아니죠. 지금은 2주일 전일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개념으로 세력들이 개인을 속인 부분은 어딘지, 뭐 그리고 뭐 들어가 볼 만한 했던 곳은 어딘지 한번 복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트는 조금 멈춰 보면서 뭐 단타 차트라 가지고 뭐 단기 차트라 가지고 뭐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이 차트보다는 조금 더 노이즈가 좀 심해 보일 겁니다. 뭐 조금 지저분해 보이고 막 그런 게 좀 있을 건데 그래도 본질은 똑같죠. 세력이 속이려고 한다. 세력은 세력이 만든 차트고 본질은 개인을 속이려고 한다. 이 본질은 똑같습니다. 조금 노이즈가 많긴 하네요. 일단 단기 차트니까 뭐 이 페이지 조금 멈춰두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개념 한번 복귀하면서 여기서 개인들을 속인 부분 어딘지 들어가 볼 만했던 곳 어딘지 한번 복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영상 시간도 시간이고 제가 이건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 가지고 전체 디테일을 다 설명드리는 데는 한계가 좀 많네요. 이런 식으로 윤곽만 설명드린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도움 받으실 만한 분은 분명 도움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